안녕하십니까, 포인트까지 있으십니까, 빨리 가라. 친절하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친절하게 말해야 돼. 근데 하기 싫어. 그러니까 목소리만 남아. 이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수염을 기른 거예요. 전 어머니에게 수염을 기르라는 말씀을 저는 보통 이제 최근에 들어서 어떤 습관이 생겼는데, 콘서트나 강연을 하기 전에 그 지역에서 목욕탕을 가고 한 1시간 전에 목욕을 하고 강연을 하러 와요. 근데 목욕탕에서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갱년기에 거의 이제 끝자락 어느 쯤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되게 에너지틱한 사람이어서, 제가 또 군대를 또 해병대에 있었거든요. 나 뭐 에너지틱하게 사람들한테 뭐 막 이런 에너지를 무대에서 나누는 일을 했는데, 내가 무슨 갱년기야? 그런 거 뭐 그냥 뭐 좀 나하고는 너무 거리감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한 2, 3년쯤에 갱년기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은 갱년기가 좀 지났어요? 아니면 갱년기를 지나고 있어요? 갱년기 오기 전인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갱년기 전인 분들 손 어떻게 든지 아세요? 필요해, 가라! 강사님, 저는 갱년기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언제부터 갱년기가 온 것 같아요? 마이크 가까이 대고. 남편이랑 결혼을 해서 종갓집에 한 30년 살다가 보니까, 지금은 시어머니 다 시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 책임감과 역할만 계속 하다가 보니까 남편이 보기 싫어졌어요. 갱년기의 원인이 누구예요 지금? 보기 싫었어요? 언제부터요? 그러니까 결혼 내내 그냥 방관자처럼 제 편을 안 들어주고, 거의 뭐 식모 무수리과 이렇게 하게끔 내버려 두고 자기는 효자가 되고. 누굴 죽이고 싶진 않죠. 뭐 남편이나.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악한 사람은 못 된다. 그런 사람 못 된대요. 그런 사람 못 된대요. 오늘 정말 제가 준비한 내용이 정말 선생님을 향한다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여러분, 자존심 센 사람은요, 자기가 갱년기 온 거 인정하는 것도 어려워요. 사람이, 여성분들은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겨울에 이렇게 로타리 같은 데서 예쁜 옷 입고 가다 자빠져 본 적은 있어요? 그때는 안 아파요. 인간은 쪽팔리면 아프지 않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간은 창피하면 안 아픈 게 아니라 아픈 것을 잠시 모르는 거죠. 고통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고통은 이미 받았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강한 거, 내 자존심이, 내 이미지가 너무 세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니까, 내 책임감이 이거니까, 그럼 모르는 거죠.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하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아파도 아픈지 모르고, 심지어 전쟁에서 내가 총을 맞아서 손가락이 떨어졌는데도 모를 수도 있어요. 왜?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있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임무가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갱년기가 왔는데 처음에는 자존심이 너무 세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한테 뭐 이런 게 와? 뭐 이런 거. 남자들은 안 오는데? 이거 아주머니들이 온다고. 이 생각을 막 하면서 남한테 얘기하기도 못, 그런 거예요. 왜요? 자존심이 세면서 친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때요? 그리고 자존심 세면 친구 있기가 어려워요.
남녀 관계에서 최악이 뭔지 아세요? 안 이쁘고 돈 못 버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 센 거예요. 자존심 센 사람은 남하고 연합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연애, 친구, 직장 생활도 거의 힘들어요. 자존심 세면. 근데 저는 자존심이 세고 내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니까 내가 갱년기가 왔다라는 거를 잘 모르기도 하고 인정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되게 두 가지 중요한 말이에요. 잘 모르고, 두 번째는 알긴 아는데 뭘 안 한다고요?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해야 수정이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갱년기가 온 거를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게 점점 삶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일하기가 싫어요. 그렇게 1년에 제사 여러 번 내가 그걸 하고 막 그런데 어느 날 제사 지내기가 싫을 수 있잖아요. 음식도 엄청 많이 차려야 되는데. 그것도 시댁 식구들 막 오잖아요. 그럼 또 표정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머 오셨어요. 올해도 사신다 진짜. 지겹다 지겨워 진짜. 저 인간들 아유 진짜 이 집안은 아유 진짜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어떤 사람이 정신이 문제가 되냐면 착한 사람이 암에 걸리는 게 아니고요. 착한 역할하는 사람. 그냥 착한 사람은 그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유 뭐 어른들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지 뭐. 감사하게 조상의 덕을 기려야지. 이러면 되는데 나 진짜 나 이미 한계점에 이르렀어. 근데 거기에서 자기 성격대로 치고 나가는 며느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어머니 1년에 8번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모아서 하면 되잖아요 어머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리고 뭐 그렇게 대단한 아들 주신 것도 아니시잖아요 어머니. 내가 이 집 들어와서 귀신이 되겠어 제사 지내다가. 이런 며느리는 지속이에요. 그냥 속병이 없어요. 그냥 시어머니만 속병으로 뒤져요. 요즘 애들이 많이 달라졌구나. 사실 오늘 강연의 주제가 암이었거든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그 참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암에 잘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회사에서도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꼭 착한 사람, 참고 자기가 다 짐지고 이러는 사람들이요, 자살도 많이 하고 암도 많이 걸리고 빨리 죽더라고요. 어떤 것 같아요? 그쵸? 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있으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고요? 못돼 처먹었거나 참고 그냥 살거나 아니면은 그 와중에 자기만의 좋은 길을 발견한 분들. 사람이 암에 걸리는 이유가 몇 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명확한 게 있어요. 1번, 유전. 2번, 안 좋은 환경에서 오래 산 거. 뭐가 막 연기를 엄청 맡았거나 뭐 그런 환경. 3번, 안 좋은 음식을 계속 먹은 거. 술하고 담배 포함이요. 4번,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숨을 오래 참는 사람들. 숨을 참는다는 게 뭐예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이 있는데 못하는 거. 더 강한 건 뭐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돼요. 나 이거 하기 싫어. 근데 해야 돼.
친절하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친절하게 말해야 돼.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편의점에 사람이 오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하기 싫어. 그러니까 목소리만 남아. 안녕하십니까? 포인트 카드 있으십니까? 카드 꼽아 주십시오. 빨리 가라. 안녕하십니까? 왜냐하면 음정이 올라가려면 누군가를 환영해야 음정이 올라가거든요. 누군가가 오셨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딱 봤는데 저번에 그 술집에서 깽판 치던 분이죠. 대박! 나 이런 강연 듣는지 몰랐는데. 누군가가 반갑고 환영할 때 소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올리려면 음정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누군가를 환영하는 힘이 있어야 소리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 감정을 쓰고 나서도 내가 안 다치는 거예요. 근데 헛감정을 너무 많이 쓰면 내가 숨을 참아야 되잖아요. 숨이 안 쉬어지는 정신병이 뭐예요? 공황장애예요. 그럼 우리가 왜 공황장애에 걸려요? 숨을 너무 오랫동안 참았겠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했고, 하고 싶은 행동이 있는데 못했고, 하고 싶지 않았는데 했고,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너무 오래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느 날 지하철을 탔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탔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 근데 희한하게 죽진 않아. 공황장애가 와서 숨이 안 쉬어지는데 당장 죽진 않은데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래 되는 거예요. 그럼 난 계속 두렵잖아요. 언제 이게 올지 모르잖아요. 사람이 숨이 안 쉬어지는 얼마나 힘들어요. 네. 제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뭐 일을 하고 있다가 그 담낭에 무슨 돌이 생기는 병이 있대요. 담석증. 그거 엄청 아프거든요. 엄청 아픈데요. 진짜 내장을 엄청 예민한 칼로 막 긋는 것 같아요. 전기가 흐르는 차가운 말할 수 없는 송곳으로. 근데 그게 오니까요 몸이 굳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숨을 못 쉬니까 이게 막 죽음보다 더 두려운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딸이 옆에 있었는데 아빠 때문에 못 놀았다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뒤질라고 지금 막 여기가 그어지는데 공황장애가 오면 숨이 안 쉬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게 꼭 누군가는 암에 걸리고 그걸 알아줘요? 알아주진 않죠. 아유 여보 당신이 막 우리 집에 와서 그 젊은 날부터 그냥 제사 1년에 그냥 그렇게 8번 해가지고 그냥 우리 집안이 다 잘 됐어 이러면 기분이라도 좀 좋죠. 그러면 이제 참으면 세포에 숨을 전달을 못하는 거잖아요. 산소를, 에너지를. 그러니까 세포가 변형될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전 사춘기가 없었어요. 돌아보니까. 왜냐하면 그때 아버지가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키셨거든요. 여러분 집안의 균형이 좀 이렇지 않아요? 나도 좀 어느 정도 힘들고 나도 좀 삐뚤어지고 싶은데 너무 삐뚤어진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희한하게요. 애들이 너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좀 조용해요. 근데 또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너무 문제를 일으켜.
그러면 애가 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거를 심리학에선 맞다이라고 해요. 맞다이. 같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은 저쪽이 자식이 너무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도 좀 나도 문제 일으키고 싶고 나도 좀 짜증나는데 참고 그거 해결하느라고 사람들이 다 집중돼 있어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청각장애도 있으시고 아버지 혼자 돈도 힘들게 버시고 아버지가 그림도 하시고 지옥사회 환원도 하시고 또 엄마하고 또 UFC 하시고 엄마 파트라슈 돼서 또 우유통 끄시고 이러는 걸 어린 나이에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저희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집 식구들은 여섯이 자식 새끼가 여섯인데 전부 착해. 근데 돌아보니요 착한 게 아니고요 맞다이를 못 든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 저러는데 이렇게 눈치 보고 아유 나는 나라도 엄마 짐이 안 돼야지. 아버지 때문에 엄마 평생 힘든데 나라도 엄마 짐이 안 돼야지. 그러고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밝은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너무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리고 어떤 집안은 한쪽이 부모가 되든 자녀가 되든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특출난 탤런트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우리의 에너지를 몰아줘야 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사업을 하거나 한 사람이 공부를 잘하거나 그러면 모든 집안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다?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춘기를 못 겪어서 나름 착하게 사는 것 같아요. 눈치가 빠르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흔히 말해서 알아서 했거나 알아서 긴 거죠. 그리고 강연은 좋아서 했고 사명감이 있어서 했고 자존심이 세니까 남보다 잘하고 싶어서 한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한 20년을 막 돌렸는데요. 갱년기가 와버리더라고요. 억울해. 난 내 얼굴도 내 맘대로 못 해봤어. 왠 줄 아세요? 강의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리고 이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수염을 기른 거예요. 전 어머니에게 수염을 기르라는 말씀을 드려요. 수염 길러버려요, 어머니, 저처럼.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수염 길렀으니까 인사해버려요. 절해버려. 가 쓰고. 어차피 갱년기 되면 어머니들 수염 나잖아요. 그거 면도하지 말고 저처럼 길러버리라 말이에요. 근데 그 누구도 저한테 야 강사는 수염 기르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 안에 감시자가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나중에는 감시자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난 너무 억울해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난 그냥 제사 잘해서 제사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12번으로 늘리려고 그랬어. 근데 왜 갑자기 이래? 이해가 안 되네. 미쳤나 봐. 그러면 우리는 또 갑자기라는 말에 화가 너무 날 수 있죠. 왜? 나는 이미 10년, 20년 참았으니까.
난 1000번 참았는데 왜 갑자기래? 나는 정말 다니기 싫었는데 직장. 근데 가족 때문에 다녔는데 왜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와서 왜 나를 또 원망해? 나 너무 억울하네. 내 인생은 다 가버렸고. 진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보기엔 자기가 살아온 자기의 인생이 자기가 알아지는 것이 우리의 갱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인 것 같아요. 남편이 알아줄 수 없고요, 아내가 알아줄 수 없고, 자식이 알아줄 수 없고, 때로는 부모도 알아줄 수 없어요. 누가 그걸 알아줘야 됩니까? 내가. 부모 중에 한 분이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우리가 생겨서 내가 그때 눈치 보느라고 사춘기를 못 보냈구나. 그리고 여러분, 부모들, 애들이면 사춘기 하는 게 보통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참느라고 사춘기가 없었구나. 그래서 갱년기가 훨씬 더 세게 오는구나. 여러분도 여러분의 수염을 길러보세요. 어떻게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말 듣고 삽니까? 하나님도 안티가 있대요. 근데 어쩌면 저는 두루두루 다 좋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요? 집에서 보통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다 좋게 지내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도 친절한 척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피곤해졌나 봐요. 푸프리 대표님 아시죠? 대표님하고 저하고 둘이 남산 터널을 지나는데 2,000원이잖아요. 그분들이 주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도 이분들이 불친절해도 난 친절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줘요. 그럼 제가 이렇게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옆에. 대표님은 좀 의자에 앉을 때 이렇게 앉아요. 안 감사하잖아요. 예? 안 감사하잖아요. 왜 이렇게 태클을 걸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사장님 말이 맞았어요. 제 목소리에서 다 드러난 거예요. 진짜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수고하세요. 사람이 가짜 감정은 알잖아요. 근데 저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 감사하잖아요. 그분 말이 정확하게 맞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진짜 착한 것도 진짜 친절하지도 않은데 자기 이미지 유지하려고 헛감정 쓰고, 그러다 집에 들어오면 쓸 감정이 없으니까 완전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쓸 감정이 없죠.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사춘기를 겪으셨나요? 아니면 집안에 누군가가 문제가 자꾸 발생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재능이 너무 탁월해서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몰빵했나요? 그러느라고 나의 감정은 돌볼 틈이 없었나요?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어려서 너무나 많이 싸운 장면을 봐서 모든 사람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싶으셨나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짜 감정, 연기, 쇼.
퍼포먼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감정의 찌꺼기가 이렇게 퇴적물처럼 쌓여가지고 자기만의 갱년기가 올 때 못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즐기려면 배우고 익혀라. 한국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소통을 다 잘하는 게 아니죠. 너무 기본적인 것이어서 우리가 신경 쓰지 못했던 말하기. 이것은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관계 맺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낳는 아주 중요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행위인데요. 우리의 부모나 때로는 우리의 선배로부터 배우지 못했다면 그리고 제도권 교육에서 배우지 못했다면 얼마든지 배우고 익혀서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의 김창옥의 강연이 레스토랑에서 김창옥 셰프가 만든 요리를 여러분에게 대접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지금 이 클래스는 제가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어디에서 식재료를 가져오는 건지 어떤 마음으로 요리에 임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옥의 소통 스피치 클래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바시랜드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